짠. 아 이거 막 그냥. 네. 아 화려하지 않나요? 아니 무슨 다 비웃으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름 열심히 이게 뭘까 궁금해하라고 이렇게.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예, 저는 오늘 퍼스트 솔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업종이네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썬런 네. 한번 했었죠. 얘네도 이제 태양광 관련 얘네는 주택용이라면 얘는 조금 더 범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줄리안 두몰린 스미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기후 법반,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플레 감축법이죠. 수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본. 어저께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또 과소평가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네, 제가 다시 안 쓸 줄 알았는데 제가 6%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네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야 어떻게 계속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 느낌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가 아니고 네, 나쁘지 않아요. 뭐 다 거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나쁘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이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고요. 네, 목표 주가도 104.5달러에서 141달러로 높였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미 8월 1일에도 포스트 솔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63달러에서 104.5달러로 올린 건데 이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을 엄청나게 높이 목표 주가 지금 35% 상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본인 자체가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그 수혜 강도를 자기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면서 또 다시 올린 거거든요. 아니, 시장은 과소평가 아니고 본인이 과소평가했네요. 그런데 현재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포스트 솔라는 우리 인플레 감축법 나오면서 수혜주로 계속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얘가 잠깐 주가를 좀 볼게요. 얘 주가가 이제 121.75달러인데 얘네에 대한 월가의 그 평균 목표 주가가 110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널은 지금 월가 자체가 얼마나 얘가 수혜를 볼지 몰라서 목표가를 올렸다고 한 게 이제 110달러 수준이야. 이거 아직 제대로 평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견인 거거든요. 잠깐 주가 말씀드리면 인플레 감축법 통과하고 하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주가만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더 간다라는 건데 이때 오히려 얘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의 평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혜 주니까라고 있는 거지 그 수치를 알면 너희들 깜짝 놀랄 걸이에요. 근데 목표 주가에 비해서는 좀 기대 수익률은 낮은 편이긴 한데 기대 수익률은 이 사람이 지금 한 141달러를 했으니까 현재 한 16%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또 더 있다라고 본 건데요. 100%는 먹어야 되는데. 그래. 저도 사실 그렇죠. 맞아. 이노비스 이렇게 뭐 400% 먹을 수 있어 하니까 막 오 이러는 거지. 한리스크 텍스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모르죠. 뭐 훨씬 목표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한테 왜 아니 이거 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있잖아. 지금 16% 먹자고 너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그거잖아요. 이런 의견을 일반 시청자들이 할 수 있으니 그걸 비터하는 전망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넘기세요. 그것도. 아이고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당황하셨네. 넘겨버렸어.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오너를 만나고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듣고 탐방까지. 네, 그래서 이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앞서서 제가 이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란 말씀은 좀 제가 드렸던 것 같고 미국 내 생산을 한다라는 또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싼 걸 수입해 와서 팔고 이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회사의 경영진이든 뭐 회계 최고 뭐 이 사람을 만나서 해봐서 추산을 해보니까 와트당 최대 17센트의 세금 공제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 와트당 최대 17센트 하면 저희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안 오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자면 현재 와트당 비용이 24센트인데 거기서 17센트의 세금 공제라면 7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설치 비용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이 법안에 있어서 수혜가 이거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제조사들도 혜택을 보는데 제조사들한테는 이게 세금 공제로 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7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현재 매출 총액의 300% 이상의 증가 효과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2026년까지 얘네의 재무제표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 30억 달러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지금 퍼스트솔라의 시가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규모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얘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얘네는 아직까지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쓸 거야. 그게 M&A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 부분을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결국은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왜 나온 거냐면 지난 1일 날 투자 의견을 내면서 그때 그래 퍼스트솔라 수혜 예상돼. 그런데 저가에 중국산을 수입해서 오는 판매하는 얘네 경쟁사들에 비해서 과연 얘가 가격 경쟁이 있을까? 중국에서 수입하면 세제 혜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얘가 미국 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금도 확보하고 하면 결국은 그런 경쟁력 확보 측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에요. 선배 반응을 보니까 뭔가 그게 뭐야 뭐 이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 퍼스트솔라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래 얘네 세제 뚝뚝 볼 거고 설치도 더 늘어날 거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숫자로 따져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이야. 그래서 지금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뭐 느끼고 있고 월가의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 수치를 생각한다면 아니 지금부터 더 오를 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기 확보한 현금을 빨리 유럽 시장 같은데 해외 쪽 익스포저를 넓히는 쪽으로 확대해야 주가가 저기 목표 주가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구체화된 거는 없잖아요. 배당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거든요. 네, 없지만 성장 기업에 그게 결국은 그런 M&A라던가 뭐 유럽 시장 투자라던가 이렇게 성장을 위한 데 분명히 쓰일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라는 뭐 그런 관점이니까 선배가 이야기하신 것들도 뭐 그 여러 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